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으로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조금 이른감이 있고 데이터가 조금 더 축적이 된 뒤에 하반기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, 그래도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편 또 찍고 보완 내용 있으면 한 8, 9월 달에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WBTC 관련된 경기도 웨일님께서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. 최근에 이제 WBTC 약간의 변동사항 추가 내용이 또 다룬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방금 요 시점 작성된 시점으로 데이터로 7,500만 달러 이더가 갑자기 CX 거래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1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자, 물량이 갑작스럽게 계속 많이 꽂힌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0.8달러 8억 달러 이더가 거래소에 들어왔고요.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더 부분에 따른 변화 추이가 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알트가 더 많이 들어왔다, 즉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고, 이더가 스테이블 코인처럼 활용이 돼서 알트 펌핑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도미넌스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도미넌스 추이 기반 요건도 약간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요즘 알트코인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단기적인 펌핑 요소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좀 먹을 게 많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동향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자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자금 결집도가 들어온 게 있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. 근데 큰 변화 추이는 없었고 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USDC 정도가 또 되겠죠. 보면은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없다. 그냥 굳이 저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본다라고 해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WBTC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살짝 내려갔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변화점이 그래도 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더에 있는 물량에 따른 추이가 변동폭이 발생을 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, 그거에 따른 알트코인들의 변화 추이가 좀 많이 나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의 알트의 순환고리 패턴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변화 추이가 안 생겼다. 그러니까 즉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름 성수기 시즌으로 들어왔고 차익을 내려고 했던 자들과 변동폭의 변화 추이는 8월달에서 9월달 요 사이가 생각보다 더 거래량이 매우 축소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하반기 추이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건 요 분기별 수익률 지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. 예, 분기별 수익률 지표에서 3분기 추이가 여전히 형편이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수익률 추이도 3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선방하는 정도는 아니죠. 그래서 월간 비트코인 수익률 추이도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도미넌스 추이가 거의 50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8월에서 9월 달에 있는 추이가 정말 중요한 곡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8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 추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개선될 요점과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소비에 있는 패턴이 더욱더 가중이 되어가고 있는 달이다 보니까 아마도 수익과 직결되거나 또는 거래량이 직결돼서 움직이는 패턴 곡선은 좀 덜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아무리 뭐 트레이더라고 해도 쉴 거 쉬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까지도 좀 봐야 된다. 오히려 봇의 트레이닝의 매매 건수도 좀 줄이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. 왜냐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기가 다시 그 필드로 돌아와 가지고 그걸 또 만지작거리고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골치 아픈 휴가 시즌에 누가 건들까요? 그분들도 휴가를 가거든요.
아예 안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8월달, 9월달 여전히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8월달 거래량 좀 줄고 9월달에 약간은 약세로 갈 확률도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글로벌 M2 증감 관계도를 본다고 하면 이제와 M2 증가 추이가 증가할수록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, 그러니까 총 통화량 추이에 기반해서 모든 자산은 움직이게 됩니다. 이걸 비트코인만 움직였다라고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요게 늘어나는 추이가 살짝 올라가니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로 또 들리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시중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라는 좌측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1095일 3년 동안 DCA 분할적 적립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이평선과 맞닿는 과거 저점과 같이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23년 6월 말과 23년 7월 말에 있는 이 바텀 곡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런 퀀트적 시점으로 분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꼭 맞다라는 게 아니고 연구와 분석 결과 추이와 그 다음에 오차 범위값이 추세 기반용으로 맞췄을 때 잘 맞아 떨어지냐가 중요하겠죠. 그럼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라고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 모아가기에 좋은 단계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맞닿는 1278일 이평선으로 밀려났고 3년 6개월 동안 DCA 분할 적립 투자를 했어야 본전이라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구도로 보고 있다 라는 형태죠. 그러니까 즉 8월에서 9월달까지 약세가 되면 그 시점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추이로 보았을 때 저평가 국면이 바람직하다,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시장에 이제 미치는 메시지도 정말 중요하겠죠. 왜냐면 전체적인 통화 추이,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야 그 뭐 개인 투자가 됐던 기관 투자자가 됐던 여윳돈이 생겨야 그 다음 뭐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시장적인 추이에 따른 변화 곡선의 하반기 내용을 한번 정리되어져 있는 걸 한번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. 시겔이 상승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연준이 갖고 있는 카드는 없다,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. 그 말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봅니다. 물론 올해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말이죠. 물론 내년에 쓸 수 있는 카드도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꽁꽁 묶어 놓다 보면 언젠가 힘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 걸 모든 지표적으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때까지는 연준은 기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반면에 여기서 오히려 이제 강세장 때만 입을 열던 톱니가 2년간 증시 붕괴 없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위험자산 쪽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리고 모건 스탠리 형들도 야,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세장에 따른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. IMF도 이번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조건을 맞춰주었다라는 걸 보면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은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. B2가 갑작스럽게 국내 쪽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지금은 뭐 보면 에코프로가 거의 과열 구간대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21년 8월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. 이 말의 의미는 반면에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국내 증시 쪽이 이 정도 자금이 흘러갔다라는 건 코인 쪽으로 국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좀 적겠죠.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이 뜨끈뜨끈한 이 자금 동력이 좀 식어야 그 자금의 일부가 다시 코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, 너무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대부분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업비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. 그래서 해외 쪽에서 움직이는 동향이 에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,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가는 추세다. 국내가 뭘 만들어가는 경우는 원래 없기도 했지만 더
민감하게 해외 쪽에 있는 추정으로 가격 시세가 움직이는 패턴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침체에 대비해서 쌓아뒀던 100조 원 덕분 때문에 아무래도 저축에 소비보다 예금 주식 쪽으로 좀 많이 갔다 하니까 미리 이제 미국 시장도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들 위축하고 이제 막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먼저 고간을 잠궜는데 그게 이제 막 와서 풀어 제끼고 있다,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의 초과 저축 의 규모를 본다고 하면 GDP의 6% 규모 정도이고 그만큼 여윳돈이 조금 더 열려져 있다, 이 말의 의미는 하반기에 코인이 약간 분위기만 좋으면 이거 우리가 조금 더 땡겨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고, 반대로 이야기하면 김치 코인들 일부 부분으로 한국에서 밀어주는 코인이 몇 개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, 장만 좋다라면 말이죠. 그 다음으로 이제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추정 부분도 이번에 리밸런싱 됐으니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폭도 좀 덜할 거고, 오히려 하반기 부분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여건과 조정 추이는 좀 짧게 잡아야 되는 거 같지 않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, 계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 시장도 8월에서 10월 달에 변동폭이 워낙 컸고 퍼포먼스도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이번 패턴에서도 8월, 9월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 약간 저점 포인트 관점으로 일단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. 그 다음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B2가 증가하고 있고 긍정 신호 패턴으로 좀 보고 있다,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, 역사상 가장 공포가 없는 시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,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간다라고 해도, 커플링 안 된다라고 해도 내려갈 때 커플링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. 왜 그럴까요?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, 뭐 코인베이스, 뭐 상장되어져 있는 뭐 채굴회사, 그다음에 ETF, 그다음에 선물 CME ETF, 이런 거가 거의 추정하면서 비트코인에 미친 영향 강도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좀 야금야금 약간씩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면 좋은데, 이게 와, 지 혼자 이제 쭉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에게 약간은 장애물 요소가 될 수도 있다. 물론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가는 건 나쁘진 않지만,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과열 중심이 되면 비트코인이 꼭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패턴이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메시지이고요. 여전히 지금 재면은 장인데 8월 9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든 상태면 아무래도 선물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. 하반기에서 8월 9월 요 시점은 재미없으니 잠깐 쉬어도,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패턴, 반감기 이전 이후에는 제가 한 번 더 수정을 통한 한 번 더 내년에 있는 3반기 추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건데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감기 이전에 그래도 조정이 좀 나오고, 올해 만약에 하반기 그렇게 많이 밀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안 나온다, 조정은 나와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대신 이제 반감기 그 근처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, 올해 하반기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많이 밀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다. 위험 요소가 거의 다 올해 초에 거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. 그래서 내년 정도에 약간 이제 경기 위축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, 그때 같이 좀 힘이 빠지면서 이제 자산의 그런 스위칭 변화 추이가 좀 나와야 비트코인에게도 자금이 조금은 들어오면서 변화점이 좀 생길 것 같다. 그리고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가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럴 것 같습니까? 일단은 국가의 채권 추이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죠. 뭐 5에서 6%대의 채권들도 많고 회사채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배당주도 요즘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. 얘네가 그냥 떼어먹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, 거의 이자에서 거의 끝판왕 애들 추이가 또 높고요. 예금금리도 상당히 높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
측면도 상대적 대비 좀 덜 할 텐데, 이번에 비트코인의 측면에서도 조정이 생각보다 상대적 대비 조금은 덜하고 오히려 더 말아 올릴 확률도 좀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실정인데, 그건 아마 내년 넘어가기 직전 뭐 11월, 12월 달에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패턴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이러하다.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점 8월, 9월 약간 재미없고, 그 다음에 하반기 그렇게 많이 조정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닉셀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. 그리고 내년에 약간 나온다고 해도 반감기 전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 이유는 3만기 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문제 해소됐고, 그리고 중소은행들 다 올 3만기 때 다 타졌는데 다 국가가 다 보장해 주겠다. 그리고 한국도 새마을금고 보장해 주겠다. 그리고 PF 계속 막고 있죠. 이런 거 보면 국가가 다 보장해 줘 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인해서 올해 안에 터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거의 다 해소가 되어서 그만큼 더 상승적 여력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좀 봐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올해 하반기 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크립토의 개별 악재 빼놓고서는 답을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실정입니다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8월 달 거 미리 땡겨가지고 보면 RBA 통화정책이고 BOE 통화정책 1일날, 3일날 있고요. 미국 고용보고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